809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트래픽 설계자. 저자, 러셀 브런슨. 출판일, 2024년 2월 10일. 상상 빌더 한 줄 요약. 매출 성장률을 높이는 20가지 트래픽 과학을 알자. 책 소개. 책장에 영원히 꽂아 놓을 책. 장사권 프로, 주원규, 학비공, 손임찬 추천. 마케팅 설계자 러셀 브런슨의 지독하게 치밀한 15년 광고 노하우. 어떤 변화 앞에서도 트래픽을 유지하고 높이는 불변의 법칙. 어느 날 갑자기 유튜브가 망하거나 인스타그램이 사라진다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플랫폼이 새롭게 떠오른다면? 우리 회사의 홍보와 광고는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할까?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온라인 환경 속에서 광고와 고객 유치를 다루는 수많은 책이 금세 낡은 책이 되고 만다. 하지만 이 책은 마케팅의 영원한 본질을 다루며 발빠른 마케터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읽고 소장해야 할 단 하나의 매뉴얼로 떠오르고 있다. 회사가 매일 찾아 헤매는 여러분의 제품을 기꺼이 구매해주고 주변에 추천까지 해주는 꿈의 고객은 어디에 있을까? 만약 대대적인 홍보비를 사용하여 인플루언서에게 접근하거나 유료 광고를 구매했는데 효과가 없었다면 대상과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이 책은 여러분이 노력을 기울여 공략해야 할 꿈의 고객이 누구인지 정의하고 그들이 어디에 모이는지 분석한 뒤 그들을 여러분의 집, 그러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 안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소개한다. 유튜브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어야 효과가 있고 몇 분짜리 영상이 가장 인기 있을까?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러 온 사람을 어떻게 구매 페이지까지 찾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모든 해답을 담고 있다. 페이스북부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플랫폼을 사례로 그 역사와 목적, 각 플랫폼의 알고리즘이 움직이는 방식, 특별한 기능을 상세히 들여다보고 분 단위 마케팅 플랜을 제공한다.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알아서 사람들이 몰려와 사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착각과 환상을 깨뜨리고 당장 매출로 연결되면서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어디에 어떤 광고를 해야 하는지 통찰력을 키워줄 뿐만 아니라 광고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다고 느끼고 있는 이에게 가장 뜨거운 광고 3개의 한복판을 경험시켜줄 것이다. 저자 소개. 저자, 러셀 브런슨, 사업가. 1,000억 원 규모의 마케팅 플랫폼 기업 클릭퍼널스닷컴 클릭컴의 설립자이자 대표다. 잠재 고객이 구매하기까지 판매의 모든 순간을 치밀하게 설계한 퍼널 시스템을 내놓으며 100만 명이 넘는 기업가 투종자를 거느리고 있다. 덕분에 퍼널의 마스터로서 미국 마케팅 업계의 새로운 구루로 알려졌다. 12살 때 텔레비전 심야 광고에 매혹된 후로 광고와 세일즈에 관한 모든 것에 중독적으로 빠져들었다. 대학 시절에는 감자총 만드는 DVD를 포함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판매하겠다는 야심으로 온라인 비즈니스에 도전했고 졸업 전 1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한 가지에 빠지면 끝을 보는 마케팅 너드인 그는 대학 시절 미국주 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레슬링 선수이기도 했다. 책에서 얻은 내용. 좋은 제품을 만들면 알아서 잘 팔릴 거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그 꿈에서 깨어나야 한다. 아무도 우리 제품 혹은 서비스를 그냥 사주지 않는다. 어쩌다 어떤 알고리즘의 혜택을 받아 운 좋게 팔릴 수는 있다. 하지만 그처럼 위태로운 목숨도 없다. 고객이 찾아오길 기다리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면 바로 이 책이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제품을 기꺼이 사주고 주변인들에게 추천까지 해주는 꿈의 고객을 찾고 있다. 우리가 찾는 꿈의 고객은 누구이고 어디에 모여 있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 트래픽 설계자는 누구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트래픽은 곧 고객이며 매출이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트래픽을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때 많은 실수가 일어난다. 전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이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들이거나 첫 번째 제품에는 효과를 보았지만 두 번째 제품에는 효과가 전혀 없는 홍보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책은 꿈의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타깃팅해야 하는 진짜 고객을 정의하고 시작한다. 나아가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쉬운 이론과 실제 사례로 소개한다. 가령 꿈의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핵심 이론인 드림 100이론은 우리의 꿈의 고객을 이미 모아놓은 정의 100명을 목록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지금 당장 누구를 어떻게 나의 목록에 넣어야 하는지 쉽게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그들과 관계를 쌓을 수 있는 분 단위 계획표까지 제공한다. 아직 앉아서 고객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면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을 담은 이 책을 통해 움직이라. 그때 트래픽, 즉 우리의 고객 또한 우리를 향해 움직일 것이다. 꿈의 고객들은 이미 드림 100에 의해 모여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그 고객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마케팅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빠르게 여러분의 퍼널로 흘러들기 시작할 것이다. 트래픽을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의 트래픽을 찾아 그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갑자기 그 개념을 전혀 활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런 상황은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서 너무나 흔한 일이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글 등은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플랫폼을 통해 돈을 버는 생산자 입장이라면 어떨까? 비용을 들여 특정 키워드로 구글 검색 결과 1페이지에 자신의 제품을 노출시키던 어떤 기업이 구글의 이유를 알 수 없는 업데이트 이후 검색 결과 페이지 맨 뒤로 밀려나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업데이트가 되지 않기를 기도만 하고 있어야 할까? 새로운 알고리즘에 맞춰 또 다시 비용을 쏟아부어야 하는 걸까? 트래픽 설계자는 바로 이 문제를 관통하는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다. 일회성 트래픽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불변하는 트래픽을 모으고 유지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그 방법 중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알고리즘을 뒤따라가지 않고 꿰뚫는 것이다. 알고리즘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플랫폼이 유행을 타 1위를 거머쥘 수도 있다. 이 책의 2부에서는 플랫폼별 역사와 목표, 핵심 기능을 이해하는 연습을 시켜준다. 그래서 알고리즘이 갑자기 바뀌거나 새로운 플랫폼이 나타나도 의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습득할 수 있다. 그야말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책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느 플랫폼에서나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영원히 트래픽을 얻게 해주는 프레임워크를 주고 싶었다. 내 목표는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었고 내가 그대로 했기를 바란다. 이 책은 제대로 소화하고 적용만 한다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책 중 하나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어떤 온라인 기업은 번성하는데 어떤 온라인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쾌하게 이해하게 된다. 트래픽은 사람이고 사람은 극도로 예측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만 한다. 앞으로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핵심 전략은 어떤 플랫폼보다 오래가고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다. 진심으로 꿈의 고객이 누구이고 온라인에 어디에서 모이는지 알고 싶다면 고객의 마음속에서 이미 진행 중인 대화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꿈의 고객 아바타가 누구인지, 그들의 핵심적인 욕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고통에서 멀어지고 있는지 혹은 쾌락을 향해 가고 있는지 파악했다. 다음 질문은 그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인가이다. 꿈의 고객들은 이미 드림 100에 의해 모여 있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그 고객들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마케팅하는 데 집중한다면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빠르게 여러분의 퍼널로 흘러들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는 청중이 우리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후속 퍼널의 감정, 논리, 두려움의 메시지를 구축한다. 나는 언제라도 큰돈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퍼널이 활성화될 때마다 몇 가지 광고를 설정하고 소규모 테스트 예산을 들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한다. 페이스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교 모임이다.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되며 여러분의 꿈의 고객들은 이미 모두 거기에 있다. 트래픽을 만들 필요는 없다. 기존의 트래픽을 찾아 그 사람들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알아내야 한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나치게 비대한 독점을 통제하려는 정부에 의해 페이스북이 갑자기 폐쇄된다면, 새로운 소셜 플랫폼이 호응을 얻고 있다면, 그래서 너무 늦기 전에 미리 진입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모든 플랫폼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기술이 많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그로스 해킹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그 기술들을 터득해왔다. 매일 자신에게 연봉 인상을 해줄 방법을 찾아보라.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라. 어떻게 하면 트래픽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드린 100 중에서 내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거기에 어떤 새로운 통합의 기회가 있을까? 내 드림 100에 추가할 새로운 사람이 있을까? 추천의 말. 25,000달러 나왔습니다. 3만 달러 안 계십니까? 경매인의 말이 빨라졌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긴장감이 쌓였다.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앞쪽에 계신 검은 머리 신사분께서 3만 달러 제시하셨습니다. 4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말했다. 뒤쪽에 있는 분이 4만 달러 제시하셨습니다. 4만 5천. 내가 말했다. 4만 5천 달러 나왔습니다. 누가 호가를 부르는지 알 수 없었지만 5만 달러까지 올라간다면 입찰을 포기하기로 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 뒤에 있던 사람이 입찰을 포기했다. 27번 고객님, 낙찰되셨습니다. 내가 27번이었다. 내가 이겼다. 나는 상업용 버진 아틀랜틱 항공기의 이름을 짓는 경매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글을 쓰기 약 12년 전 일이다. 나는 리처드 브랜슨의 자선 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는 이 자선 행사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우리의 기부액은 이 돈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데 쓰일 예정이었다. 내 뒤에 있던 남자 역시 나와 같은 생각이었지만 결국 내가 비행기 이름을 짓는데 45,000달러를 쓰게 되었다. 내가 낙찰을 받자 리처드가 일어나면서 말했다. 왜 다투고 계십니까? 두 분 모두 5만 달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돈 모두 자선기금으로 쓰일 겁니다. 나와 함께 무대 위로 올라온 사람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젊어 보이는 젊은이였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러셀 브런슨이었다. 실제로 그를 만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정말 매력적인 사람이었고 나와 같은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 그날 그곳에는 러셀이나 나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훨씬 더 부유하며 훨씬 더 잘 알려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내게 뚜렷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오직 러셀뿐이었다. 나는 그날로부터 몇 년이 지나서야 러셀과 제대로 알게 되었지만 알고 난 뒤에는 내가 만났던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똑똑하고 야심차고 활력이 넘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가장 큰 인상을 남긴 것은 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그의 방법이었다. 러셀은 마치 그 기업의 기업가들이 자신의 아이라도 된다는 듯이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요즘 세상에서는 보기 드문 모습이었다. 러셀은 절대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것인지, 사업이 얼마나 성장할 것인지 말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러셀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클릭퍼널스라는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 클릭퍼널스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제품과 서비스로 바꾸어 판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리고 그 방식을 혁명적으로 변화시켰다. 러셀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더 빠른 방법을 제공했다. 사람들이 러셀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얻은 어마어마한 성공은 전에 없던 일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우리가 제품과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은 이미 급격하게 바뀌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다. 고객이 찾아오게 하는 퍼널을 만들 기술 혹은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뒤처지고 말 것이다.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다. 나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22년이 넘도록 자기계발 업계에서 일하는 축복을 누렸다. 나는 다수의 저서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작가이며 10조 달러가 넘는 매출을 올린 13개 기업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나는 이 세상의 맨 앞에 서 있을 수 있었고 그래서 변화가 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뒤처진다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쁜 일이 있을까? 그 기분을 피할 수 있게 해주려는 러셀 브런슨의 열정이 그가 이 책을 쓴 이유다. 그리고 러셀이 나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서문을 쓰는 이유다.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꿈의 구장이라는 고전 영화가 있다. 이 영화는 왜 떨어진 곳에 야구장을 짓는 이야기다. 영화는 훌륭하지만 뭔가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그냥 올 것이라는 그릇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러한 개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사업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혹은 최고의 책을 집필하면 당연히 세상이 그것을 찾아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것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왜 여러분을 찾아가야 하는지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찾지 않는다. 마케팅을 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단지 좋은 아이디어에 그칠 뿐이다. 그러면 안 된다. 지식은 방대하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의 모든 전문 지식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제품, 서비스, 아이디어, 회사 등에 적합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을 보여준다. 러셀은 여러분에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비밀을 이해하기 쉬운 단순한 방식으로 알려준다.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는 사업, 제품, 웹사이트에 많은 사람이 방문하게 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 이 책은 제대로 소화하고 적용만 한다면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책 중 하나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왜 어떤 온라인 기업은 번성하는데 어떤 온라인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명쾌하게 이해하게 된다. 여러분이 과거에 벌였던 사업이 왜 성과를 올리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더 잘할 수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다. 방향을 바꾸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앞으로 고난의 세월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다음 단계에 오르지 못한 채 잠재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삶이 될 수 있다. 러셀 브런슨은 이 책에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모두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전략과 전술을 공유한다. 조금만 견디고 버텨낸다면 수익을 올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오늘날 세계에서 성공하는 기업이란 무엇인지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딘 그라지오시, 세계적 투자가이자 비즈니스 코치, 백만장자의 아주 작은 성공 습관 저자.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